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까지 저희가 한 거를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데이터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데이터 부분은 float, int 이 숫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string은 문자열, 그 다음에 bool이 있었고요. none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을 여러 개 모아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드는데 네 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리스트, 투풀, 셋, 딕 요 네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리스트를 했고요. 근데 요게 컴퓨터 랭귀지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여기 리스트라고 그랬는데 어디에서는 이걸 array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더라? 해시 테이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리스트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투풀하고 셋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간단하고 딕셔너리는 조금 얘기할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다가 댓글을 다신 분이 있는데 함수 쪽 풀려니까 너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조금 봤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 안 한 부분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요 프린트하고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아마 에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코드 돌리면 요거는 한번 찍어서 돌려볼까요? 이거는 에러가 스퀘어 5 하지 말고 그냥 5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이썬 2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요거 프린트 스테이트먼트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야 됩니다. 파이썬 3에서는 그죠? 여기 에러가 뜹니다. 요게 파이썬 그리고 그 인터넷에서 보는 코드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파이썬 2 코드입니다. 파이썬 3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얼핏 봤을 때 이게 파이썬 3 버전인 줄 알았는데 파이썬 2 코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프린트 스테이트먼트에 가로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제가 포탈에다가 함수 관련된 코드를 미리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미리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학기 때 교육대학원에서 강의한 수학과 컴퓨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천천히 갔던 코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함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번에 풀려고 그러면 너무 양이 많아요. 지금부터 조금씩 풀 수 있는 것만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투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투풀하고 셋에 대해서.
겉으로 봤을 때 투풀하고 셋의 차이점은 여기 꺽쇠를 사용하느냐 가로를 사용하느냐 그 차이로 이해 working with data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어떤 문제가 있나 한번 리스트 부분이군요. 예, 요거는 뭐 쉽게 하실 것 같고 예, 여러분이 뭐 조금 어려워하니까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예. 한 문제만 골라보세요. 제가 한번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팩토리얼을 한번 해볼까요? 예, 여러분이 그 펑션 디파인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펑션 쪽을 조금 생각해서 요거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너무 어려워하니까 4번 오케이. 4번 오케이. 프로덕트 요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요거 리스트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요 숫자들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함수라는 거는 여기에 인풋이 들어가고요. 인풋이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인풋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아웃풋은 리턴이 돼서 나옵니다. 여기 아웃풋은 이쪽에서 리턴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예요. 근데 지금 요거는 리스트 오브 넘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lst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리스트를 lst라고 불러요. 리스트라고 그러면 여기 녹색으로 변하고요. 그 얘기는 reserved word라는 거예요. 파이썬에서 사용하고 있는 word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오버라이드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리스트는 lst라고 쓰고요. 그리고 이 프로덕트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거를 펑션을 디파인 하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 펑션을 사용하는 사람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ocstring을 붙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한글로 쓸까요? 인풋은 숫자들로 이루어진 리스트. 그러니까 숫자들이 있는 리스트를 던져주는 거고요. 아웃풋은 숫자들을 곱하는 거죠. 리스트에 있는 숫자들을 곱해서 리턴. 이렇게 요 부분이 이제 docstring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help 펑션을 이용을 해서 요거를 불러드리면은 요 docstring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스트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for loop를 돌립니다. for I in list를 돌리면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들이 하나씩 튀어나와요. (1, 2, 3)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out이라고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1이라고 그랬고요. 거기다 하나하나 곱하는 겁니다. out에 기존의 거에다 곱해서 여기 1, 2, 3이 아니죠.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에 있는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기존의 out에다가 곱해서 새로 assign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help 펑션을 한번 쳐보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는데 그 기본적으로 요 docstring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product 해서 가로 열고 이렇게 해도 아마 될 겁니다. help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docstring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리고 제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doc test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 터미널에다 이렇게 치면 6이 나와야 된다. 그 이그젠플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테스팅하는 게 있더라고요. 테스팅을 어떻게 기억이 안 나는데 import doc test 오케이 doc test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doc test 테스트 모드인가요? 테스트 모드 해서 요 product 요거를 집어넣어 주면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닌데 테스트 모드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doc test라고 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 걸 봤는데 모르면 구글링을 하는 겁니다. 함수를 넣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요거는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되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를 테스팅한 거예요. 요걸 테스팅해서 6이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요 문제를 하려면 요 포루프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포루프는 다음 주에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서제스트 하는 거는 여기 수학과 컴퓨터 2020년 가을에 여기 함수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자세히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포탈에다가 코드들을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주제인 투플하고 셋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리스트를 했는데 리스트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투플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는 꺽쇠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가로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리스트는 뮤터블 하고요. 투플은 뮤터블 하지 않습니다. 임뮤터블 해요. 그래서 리스트는 멤버 교체가 가능하고요. 투플은 멤버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멤버 교체가 가능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플렉시빌리티가 있는데 비해서 투플은 플렉시빌리티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투플은 메모리를 이피션트하게 사용을 해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펜드에 대비해서 엑스트라 메모리를 잡아놓거든요. 근데 투플은 그런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엑스트라 메모리를 잡아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요게 꺽쇠로 돼 있으면 이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제너레이트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포루프를 돌려서 리스트를 만드는 거를 한 줄로 해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꺽쇠가 아니고 가로로 돼 있습니다. 가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투플 컴프레hens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게 투플이 아닙니다. 이건 제너레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투플 컴프레hension을 하면 이건 투플이 제너레이트 되는 게 아니고 제너레이터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투플 컴프레hension은 조금 말이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제너레이터 컴프레hension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투플 컴프레hension, 제너레이터 컴프레hension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요건 리스트인데 거기에다가 투플이라고 때려주면 투플이라고 감싸주면 투플로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할 때 패킹 언패킹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투플은 패킹, 언패킹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 1, 2, 3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를 A로 하나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게 하나로 묶여서
A에 어사인 되는데 그건 투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하나만 줄 적에는 이렇게 1 콤마 해줘야 돼요. 여기 투풀 오브젝트가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1 콤마로 이런 식으로 줘야 됩니다. 요 패킹은 어디서 많이 보이냐면 함수 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없어요. 근데 아웃풋으로 1, 2, 3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리턴을 받으면 이게 예를 들어 리턴으로 하나만 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럴 때는 요거 하나만 이렇게 해서 요게 인테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를 한꺼번에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리턴 값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리턴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패킹이 돼서 투풀로 받게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그 투풀인데 멤버가 하나 있는 걸로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투풀인데 멤버가 하나만 있는 걸로 사용하면 여기 1 콤마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수학적인 가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테저가 되겠습니다.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좀 더 그게 저가 맨 처음에 조금 이해를 못 해가지고 좀 강조를 하려고 그 부분만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투풀 with single string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고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풀의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은 같습니다. 리스트의 인덱싱 슬라이싱하고 동일하고요. 스트링 인덱싱 슬라이싱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투풀은 immutable 합니다. 리스트는 mutable 하지만, 그래서 여기 데이터 스트럭처 4가지를 얘기할 건데 요거만 immutable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mutable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죠. 요거는 오케이. 여기를 보시죠. 요게 지금 투풀이에요. 그래서 투풀의 0번째 그냥 요걸 쓰겠습니다. 에러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try except block은 제가 아직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A는 투풀이고요. 그런데 A의 0번째 멤버를 H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거부터 지금 A가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이제 A가 정의가 됐고요. 그런데 A는 투풀이기 때문에 이런 어사인먼트가 되지 않습니다. 투풀 오브젝트는 아이템 어사인먼트를 서포트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이게 투풀이에요. 투풀인데 투풀의 요 멤버가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자체는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X의 0번째라는 건 요 리스트고요. 그거의 first component는 2입니다. 그거를 제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투풀 자체는 변하지가 않지만 투풀의 아이템들이 뮤터블 하면 바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가 스택 메모리라고 그랬고요. 여기는 힙 메모리. 그러면 X가 여기 있고요. 투풀 아이템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지금 아이템의 멤버가 2개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임뮤터블 합니다. 그러니까 요 X 자체는 임뮤터블 해요. 근데 첫 번째 0번째 멤버는 리스트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엑스트라 메모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멤버는 3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2를 포인팅하고 요거는 2를 포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놈은 임뮤터블 하고요. 임뮤터블 한데 임뮤터블 하다는 게 뭐냐면 요게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요것도 고정이 돼 있고 포인터가 고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리스트 자체는 그러니까 요 투풀이 임뮤터블 하다는 거는 요게 포인트가 고정이 돼 있다는 거지 요 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스트는 뮤터블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투풀 자체는 임뮤터블 하지만 튜플의 멤버가 예를 들어 리스트면 리스트는 뮤터블 해요. 그래서 그 리스트의 멤버는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투풀에서는 패킹, 언패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요건 패킹이고요. 요것도 패킹이에요. 요것도 패킹이고 요거는 지금 투풀인데 그걸 언패킹을 해서 ABC로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언패킹을 하는데 끝에 두 가지 아이템들은 굳이 내가 받을 필요가 없어서 하나만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A는 받고요. 나머지를 한꺼번에 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A는 1이 됐고요. B는 B스타는 요겁니다. 그게 B는 2, 3인데 그게 패킹이 돼서 리스트로 나오는군요. 투플로 나올 줄 알았는데 리스트로 나오는군요. 그 다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A, B, C 했는데 여기 스타가 붙으면 A는 맨 처음 거고요. C는 맨 마지막 거고 B는 중간 게 한꺼번에 묶여서 리스트로 나오는군요. 예, 요게 패킹, 언패킹 개념이고요.
그래서 요게 그 파이썬에서만 있는 컨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요 A, B 요거를 바꿔치기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템프 베리어블을 이용을 해서 A하고 B의 그 밸류를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템프 베리어블 두 개를 사용을 해서 두 숫자를 바꿔치기를 했는데,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템프 베리어블을 하나만 사용해서 두 숫자를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패킹 언패킹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가 파이썬에서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포트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파이썬에서만 워킹하는 기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끔가다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거 사용하는 게. 코드도 읽기가 쉽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피보나치 숫자 만드는데 한번 써봤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 A0, A1이 1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 점화식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개 피보나치 숫자를 프린팅을 하는데, 처음에 A, B라고 그랬고요. A, B 해서 프린트 해보면 1, 1이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는 앞에 A, B를 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C라고 그랬고, C를 프린트 했고, 요거 그냥 하면은 줄을 바꿔서 프린팅이 되기 때문에 요 AND 키워드를 여기 빈칸 하나로 해줬습니다. 여기 원래 디폴트는 여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디폴트는 이렇게 됩니다. 뉴란이에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그 다음 숫자를 계산을 해서 요 프린트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BC를 AB로 고쳐서 요거를 순환을 시킨 겁니다. 이 코드가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 안 되면 어느 부분 이해 안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 또 한번 얘기를 했네요. 여기 투플 컴프레hension은 제너레이터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직 제너레이터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아서 제가 지금 얘기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운데, 이거는 투플이 아닙니다. 제너레이터입니다. 나중에 제너레이터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딕셔너리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셋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셋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리스트인데 그걸 셋으로 변환시킬 수도 있고 set comprehension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set comprehension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요게 셋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A equal 이렇게 하면 empty set처럼 보이는데 요걸 타입을 찍어 보면 딕셔너리예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set은 empty set은 이렇게 해야 돼요. 조금 제가 처음에 파이썬을 디자인하는 사람이었으면 조금 더 생각을 심각하게 할 것 같은데 요게 딕셔너리를 의미합니다. empty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empty set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거는 좀 주의사항이고, 이거, 처음에 제가 파이썬 배울 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요거는 딕셔너리예요. empty 딕셔너리고, 요거는 empty set입니다. 그래서 empty set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set에 몇 개 프린트 해보죠. 여기 지금 한번 프린트 해보죠. 여기가 지금 보시면 3하고 5로 이루어져 있는데 3하고 5가 여러 가지 뒤죽박죽 섞여 있죠. 프린트 해보면 3하고 5밖에 안 나옵니다. set으로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리스트에서 들어와도 동일합니다. 이게 리스트인데 여기에 3하고 5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그걸 set으로 취환을 해버리면 3하고 5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유용하냐 하면 요 리스트에 에센셜리 들어있는 아이템들이 몇 개 있느냐 그러면 set을 취해 보면 리던던시는 사라집니다. 그거를 위해서 set이 사용되는 거죠. set 오퍼레이션 몇 개 있는데 제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set 오퍼레이션 할 적에는 구글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코드 정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기다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set이 두 개 있는데 A, B 이렇게 있는데 set 오퍼레이션이 뭐 합집합, 곱집합, 아니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뭐 그런 게 있겠죠.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plain English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호가 제가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합집합 계산을 하는 건데 이렇게 plain English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호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 교집합이고요. 요거는 차집합. 그 다음에 요거는 symmetric difference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부분집합. 요건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부분집합, 진부분집합, true, false입니다. 이건 슈퍼셋,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셋의
그 메소드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사용했던 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셋이 있는데 6이라는 멤버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3535 있는데 원래 요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6을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add 메소드는 하나의 아이템만 추가를 하는 거고요. 여러 개를 하려면 업데이트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3535 여기 35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7, 8, 9, 10을 업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처리를 하면 여기서 뭐가 프린트 될까요? 댓글로 달아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함수입니다.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함수예요. 그런데 이거는 리턴 값이 없어요.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디폴트로 넌을 리턴을 해주고요. 그걸 s가 받으면 s를 프린트 해보면 넌이 프린트 됩니다. 프린트 자체가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해야 이제 넌이 프린트 될 겁니다. 넌이 프린트 되죠. 그래서 요거는 요게 아마 셋에서 유니온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랑 동일한데 여기서는 이퀄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리턴을 업데이트한 그 집합을 리턴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여기 리턴을 해서 그걸 받아서 여기 프린트한 거고요. 요거는 오리지널 셋을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remove하고 discard라는 게 있는데 하나의 아이템을 remove 하는데 제거를 하는데 아이템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비헤이비어가 달라요. remove는 에러를 제너레이트 해주고요. 디스카드는 에러를 제너레이트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리무브를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디스카드를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리스트 멤버를 제거를 하고 싶은데 리스트 멤버가 없으면 에러를 제너레이트 해서 그러면 try except 구문을 이용해서 그런 에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에러를 제너레이트 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냥 제거하려고 하는 멤버가 없으면 그러면 오케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무브하고 디스카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아이템을 제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아이템이 없을 경우에 하나는 에러 메시지를 제너레이트를 하고 디스카드는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S에 1, 2, 3, 4, 5가 있는데 5를 제거를 하면
1, 2, 3, 4가 되고요. 여기에 5,000원이 없는데 5,000을 제거를 하겠다, 리무브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선 키 에러가 발생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여기 키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에러를 제너레이트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 에러가 발생이 되면 여기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겠다. 여기 try except 구문이 하는 게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나중에 try except 구문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차집합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S 이퀄 이렇게 안 해요. 여기서는 S 이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디스카드는 이렇게 됐고, 아까 리무브 했을 적에는 에러가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디스카드 할 때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무브나 디스카드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차집합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요렇게 할 적에는 요거는 요렇게 어사인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투플하고 요 투플하고 셋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플은 패킹, 언패킹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 셋은 뭐 딱히 그렇습니다. 거의 안 쓰는데 가끔가다 유용하게 쓰여요. 그러면 그때 구글링해서 찾아서 보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할 딕셔너리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딕셔너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